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 아시아 김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아입니다. 우리 러브인 아시아 주인공들은 결혼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낯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쉽진 않으시겠죠. 네, 말도 배워야 하고 한국의 풍습도 배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요. 시어머니 복이 있대요. 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아껴주신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마을 주민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가 이곳 여의도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해마다 봄이면 새하얀 눈꽃으로 뒤덮이는 매화마을. 이곳에는 이 매화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 우리 마을 1호입니다. 1호. 매화마을 외국인 며느리 제1호. 요리사래 요리사. 소문난 요리왕. 엄청 불리나요. 살림꾼이에요. 1등 살림꾼이라는 주인공은 매화마을 국민 며느리 베트남댁 타인 씨다. 타인 씨가 시집 온 이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는데 가족을 위해 24시간을 바쁘게 살아가는 타인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해가 뜨면 농촌의 하루는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 씨와 남편 상수 씨가 함께 할 일이 있다. 유상한 기구까지 들고 발길이 분주하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첩 잡으러 가요. 제첩이요? 네. 남편 상수 씨는 광양에서 나고 자란 농부다. 하나, 둘. 하나, 둘. 철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생계를 꾸리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물때에 맞춰 제첩을 잡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제첩. 잠깐 사이에 씨알 굵은 제첩을 한 주먹이나 주었다. 주민들은 거랭이라고 불리는 도구로 제첩을 잡는다. 힘줘서 모래를 쓸면 제첩만 쏙 올라온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기술이 필요한 힘든 작업이다. 깊이 많아. 타인 씨도 한몫 톡톡히 해낸다. 국내 최초로 제첩 잡는 외국인 며느리다. 처음 봤어요, 여려 보여도 힘은 천하장사. 10년 이상 경력자인 주민들과 버금갈 정도로 일을 잘한다. 우와. 맞네. 이렇게 잡은 제첩은 주민들의 수입원이자 보양식이 된다. 제첩 국 끓였고, 제첩 부치도 부치고, 또 회도 하고. 안 해봐도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신랑도 잘 만나고 각시도 잘 만나고 그랬지 뭐. 또 살기 좋은데 섬진 가게 전부 다 처음에는 다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는데 아무튼 애기가 착하고 부지런고 잘해요. 그 한국 애보다 낫더라고요.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진짜 상수 씨가 각시는 진짜 잘하던 것 같아. 자기야. 저기 하나 많이 잡았지? 많이 잡았네. 너무 잘하네.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에 눈부신 이슬을 차라리 다시 태어나도 우리 마누라랑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마음이 들어. 결혼 3년 차.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제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예쁜 부부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잡았네. 고생했네. 많이 잡았다. 시아버지는 아직 두 돌이 채 안 된 손자를 잘 돌봐주신다. 엄마 뽀. 아빠도 뽀뽀. 아들의 애교 한 방이면 피로가 싹 가신다는 타인 씨.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자상하게 알려주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 덕에 일찍 적응할 수 있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는 똑순이 타인 씨. 지금은 뭐든 알아서 척척, 못하는 게 없는 야무진 한국 세대기 됐다. 제첩은 손질법이 간단한데 팔팔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아주면 잠시 후 이렇게 살만 쏙 빠져나온다. 오늘은 갓 잡은 싱싱한 제첩으로 실력 발휘를 할 생각이다. 타인 씨는 요리를 참 잘한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 잘 먹어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타인 씨. 한국에서 음식점을 열고 싶은 꿈도 생겼다. 제첩 회무침, 제첩국, 해물탕까지 뚝딱 만들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건강 밥상이다. 요리왕 타인 씨 덕에 늘 푸짐하게 끼니를 챙기는 가족들. 특히 시아버지는 며느리표 음식이 입맛에 딱 맞다. 음식을 엄마보다 잘 만들어. 며느리가 최고라. 이제 음식 차려도 되겠다. 음식 연습해도 되겠다. 며느리. 우리 며느리 이 결혼해갖고 베트남에서 모든 게 잘할게 예쁘다. 네. 엄마 사랑해. 그래. 시부모님은 낯선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고맙고 딸 같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돼간다. 시골 생활은 쉴 틈 없이 바쁘다. 상순 씨는 매실 농사를 짓는데 5월에 수확을 마치고 지금은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한다. 누구보다 성실한 농부 상수 씨.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착실한 건 아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철이 없어. 아기가 좀 나이만 먹었다 뺏기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좀 베꼈어요. 베껴가지고 이제 지도 이제 이런 생활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을 떠나 1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상수 씨. 부모님 속을 썩인 사고뭉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데는 아내의 역할이 컸다. 제가 하기 싫어도 다이미 엄마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먼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가는 거. 이끌러가는 게. 그게 마음에 좋아요, 저는. 같은 시각. 부지런히 몸에 밴 타인 씨는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다. 세찬 준비도 잊지 않는데 오늘 메뉴는 월남쌈이다. 남편이 베트남 요리를 좋아해서 종종 만든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채소, 해산물을 준비하고 얇은 쌀 종이에 올려 똘똘 말아주면 완성. 베트남 요리가 입맛에 딱 맞았던 남편과 달리 타인 씨는 힘든 점이 많았다. 한국만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베트남에는 고춧가루 음식에는 안 자는데요. 한국에는 많이 져요. 그 쓰레기국 있잖아요. 나쁜 많지만 베트남 그렇게 하면은 돼지밥 돼지밥처럼해요. 제일 싫었던 거는요? 싫은군요. 식은은 그냥 회를 못 먹어요. 지금은요. 베트남 뜨거운 나라는 그거 잘 안 먹어요. 먹으면 배 타나요. 정성이 가득 담긴 영양 간식이다. 맛있겠죠. 배꼽 시계가 울릴 때쯤 찾아온 며느리. 어머님 세자 드세요. 그만 해주세요. 자, 어머니가 안 이쁘세요. 나오냐?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 이러니 시어머니는 며느리 사랑이 특별하다. 뭐 엄마가 2개 있으면 며느리 주고 싶지 딸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게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가. 며느리를 자식처럼 아끼는 시어머니. 타인 씨도 딸이나 마찬가지다. 해가 지면 타인 씨의 하루도 마무리된다. 똑바로 대답해줘. 매일 저녁 부부는 산책을 한다. 못다한 속마음을 나누는데 이렇게 매일 소통하는 게 부부 금슬이 좋은 비결이다. 애처가 남편 덕에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타향살이의 서글픔이 없는 건 아니다. 늘 그리운 베트남 가족. 타인 씨 결혼식 날 찍은 이 사진이 가족 사진의 전부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2번 다시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하나뿐인 오빠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작년에 이제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언니한테서. 근데 오빠가 사고 났다는 걸, 교통사고가 났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오빠가 이거 병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엄니한테서 장모님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미가 그때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아직 오빠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타인 씨. 그리움을 가슴에 새긴다. 씩씩하고 활기차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서 밝게 생각했는데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한가하면 죽은 오빠 생각이 나니까 열심히 산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또 덕분에 좋은 별명들을 얻었죠. 일단 매화 마을의 네. 외국인 며느리 제1호시고요. 국내 최초의 제첩 잡는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거기에다 요리왕까지 정말 대단하죠. 고부 사이가 좋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니 마음이 워낙 또 좋으신 데다가 며느리가 저렇게 싹싹하고 일 잘하고 요리까지 잘하니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딸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가슴 한켠이 늘 쓰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20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오빠 생각 때문인데요. 주인공에게 참 특별한 오빠였죠. 네, 타인 씨 가족은 일남 4녀인데요. 오빠가 유일한 아들입니다. 또 타인 씨와는 유난히 친했다고 해요. 논에서 같이 일도 하고 잠자리도 잡으러 다니고 타인 씨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 준 게 오빠였대요. 예, 또 일찍부터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타인 씨에게 용돈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런 든든한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 슬픔이 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네, 그 부모님이 받은 충격도 대단해서 아버지께서 그 충격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오른쪽 몸에 마비가 남아 계시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타인 씨가
농사일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고향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다녀온 친정 방문길 함께 가보시죠. 세계 인구 14위, 전체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베트남. 젊은 층이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다. 국민 대부분은 불교를 믿지만 기독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 중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아픔을 간직한 곳. 하지만 여러 강대국들과 싸워 이긴 역사를 지녀 자부심이 아주 강한 나라다. 3년 만에 드디어 베트남에 왔다. 타이 씨의 고향 하이퐁은 하노이에서 2시간을 더 가야 한다. 엄마 아빠 만났을 때도 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2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 밤이 다 돼서야 고향에 도착했다. 그리웠던 가족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혹시 집을 못 찾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몸이 정확히 기억하고 알아서 움직인다. 아버지가 마중 나와 기다렸다. 타인 씨는 누구보다 아버지의 건강에 걱정됐었다. 못 본 사이 아버지가 많이 야윈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그리웠던 품인가. 곁에서 함께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타인 씨. 너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것 같아 모두에게 미안하다. 온 가족이 타인 씨를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언니도 왔다. 타인 씨는 좋아서 울고 아들 태현이는 낯설어서 울고 이래저래 울음이 그칠 줄 모른다. 건강하십시오. Bố mẹ khỏe con vui là đừng có khóc nữa. Con đi mong nói thật là tôi cũng rất là vui là bởi cháu nó đi mấy năm rồi. Thế nhưng mà về thì cái vui thì cũng có rất là nhiều cái vui, nhưng mà mỗi cái là không may anh bị mất.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든든한 오빠였는데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 소중한 것은 늘 사라진 후에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Nhà bố mẹ có một mình anh là trông coi lúc tuổi già rồi anh đi vào nhà chăm lo cho bố mẹ.
3년 사이에 가족들이 많이 늘었다. 시집간 언니와 여동생이 아이를 낳아 귀여운 조카가 둘이나 생겼다. 아이들을 보며 다시 웃음을 찾아간다. 가족들을 위해 타인 씨가 챙겨온 게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준비한 맞춤 선물이다. 이거 우리 엄마 여기 한국에 여기 엄마가 제가 한국에 많이 가서 이거 저기 밥솥 나 대신에 맨 엄마 밥 해줬고요. mua cho chị rong biển chị ăn cho nó bồi bổ sức khỏe này. Chị mua dầu gội chị gội này, đây mua cho cái bếp để chị nấu cơm này. Bồi bổ sức khỏe. thế bà xin. Đây mẹ đi ra ngoài kia mẹ cười. 기능성 옷들도 잔뜩 챙겨왔다. 부모님이 이 옷을 입고 편히 활동하시기를 바란다. 형님과 동서에게도 선물을 준비했다. 과연 잘 어울릴까? 비슷한 옷을 입고 나란히 서니 새 사위가 마치 형제 같다. 부모님은 정성 가득한 저녁상을 준비해 가족들을 환영한다. 늘 오늘만 같기를. 상소 씨는 이 행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모녀가 나란히 시장에 나왔다. 특별한 음식을 사기 위해서다. 오늘은 베트남 추석인데 우리와 같이 음력 8월 15일이다. 이날은 반중투라는 전통 과자를 먹는다. 속에는 고기, 계란 등 다양한 재료를 품고 있어 제각각 특별한 맛을 낸다. 엄청 좋지요. 나온 꿈보다도 더 커요.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베트남 추석에는 꼭 해야 할 일도 있다. 이런 귀여운 탈이나 선물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린다. 베트남 추석은 애기 위해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어머니는 해마다 추석이면 손주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 한 번도 태연이를 챙기지 못해 마음이 쓰였는데 오늘은 추억 하나를 선물하게 됐다. 베트남 추석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보낸다. 우리나라 어린이날과 꼭 닮았다. 태연이도 하룻밤 사이에 가족들과 친해졌다. 그때 한 손님이 찾아왔다. Cả nhà ơi, con về rồi. Nóng có mệt không? Chị vào uống nước. Cháu ở bà, con chào bố mẹ con về. Đi nào nóng chị. Con đi được hơi lỏng nhưng mà không lỏng lắm. 타인 씨 오빠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다. 오빠가 운명을 달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꾸준히 찾아와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처럼 지낸다. Ăn xong trưng thu đã rồi là hái thôi. Thì cháu chơi bời với nhau, năm 1-2 là cũng nên duyên vợ chồng, nên là cũng định là tổ chức cho các cháu, nhưng mà không may thì nó như là nó bị tai nạn, thế nên là nó cứ sang đây từ lúc Thủy nó mất,
không may như thế, kể còn ra thì bây giờ cũng làm con râu của bố và mẹ đây. Thế nhưng mà không còn, không may là xảy ra tai nạn đấy. Rồi con cũng coi như bố mẹ bên này cũng như bên đấy, cứ chân đi chân lại cho nó đôi khi có nhiều cái tình cảm hơn. 오빠가 그리울 때마다 보는 사진. 오빠가 남긴 유일한 사진이다. Anh thì anh ấy ít thích chụp hình. Bình thường kể cả chụp ảnh chung gia đình thì cũng ít chụp. Thỉnh thoảng thì bọn em chỉ có quay camera cả gia đình lúc có việc gửi sang cho em gái ở bên Hàn thôi. Còn bọn em không thích chụp ảnh.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부부가 됐을 인연이다. Cũng thấy nhìn anh thấy rất buồn, tức là anh ấy chụp ảnh vẻ mặt anh lúc nào cũng tát lên buồn. Khi mình nhìn thấy thì mình sẽ cảm thấy buồn hơn khi đi với một người khác. Đôi khi bây giờ những kỷ niệm nó vẫn không thể quên. Đôi khi có đi chơi với bạn bè cũng cảm giác là mình có một ai đó đang đi bên cạnh mình, cảm giác cũng thương anh hơn mà sao cũng không biết làm thế nào cả. 오빠는 떠났지만 여자친구는 아직 오빠를 보내지 못했다. 그날 밤 거리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추석을 맞아 펼쳐진 축제. 화려한 볼거리로 눈과 귀가 즐겁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춤은 용 모양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춤을 보면 행운이 깃든다고 믿는다. 저녁에는 조상들께 제사를 지낸다. 타인 씨 가족도 오빠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 오빠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빠의 빈자리가 더 크고 그립다. 부적과 돈을 태워 오빠의 넋을 기린다. 타인 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살아생전 가족들을 챙기느라 힘들게 고생만 했던 오빠. 부디 하늘에서는 넉넉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더니 금방 그쳤다. 타인 씨가 아침 일찍 오빠를 만나러 왔다. 베트남은 3년이 지나야 이런 망자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아직도 사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가족들. 오빠가 떠난 후 가족들의 시간도 멈췄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뇌졸중 판정을 받았고 오른쪽 팔과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일자리도 잃었다. 가축을 키워 생계를 이어가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견뎌낸다. 상수 씨는 장인 장모님께 아들이 되어드리고 싶다. 제가 아들로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더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아프지만도 더 해주고 싶은데 더 도와주고 싶죠. 뭐든지. 오늘은 병원을 찾았다. 상수 씨는 장인어른의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 뇌졸중 판정을 받았지만 재활치료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부쩍 몸도 많이 야위어 마음이 쓰인다. 혹시 합병증은 없을까? 모든 정밀 검사를 다 진행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Kệ nó thôi, bây giờ đang xử lý nhất là cái dạ dày thực quản. Đấy, ta đang sợ là người ta nghi là ung thư thực quản. Ung thư thực quản. Đang nghi như thế thôi, để chờ kết quả xét nghiệm đã. Nhá. Bây giờ cầm cái này về nhá, cầm cái này về này, xong nhớ nhá, đúng cái ngày đấy lấy nhá, không mang sang đây nhá. Trích cái số điện thoại của chị không? Để làm gì? Không, nếu mà em không đi là em cho chị.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망연자실한 아버지. 식도암이 의심된다니 더 마음이 무겁다. 상수 씨는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싶다. 집에 오기가 무섭게 상수 씨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닭으로 보양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닭 잡는 실력이 형편없다. 닭을 놓치는 데는 선수다. 오랜 사투 끝에 체면치레는 했다. 오늘은 상수 씨가 요리사. 자취 경력 10년에 빛나는 상수 씨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다. 상수 씨의 정성으로 건강 만점 닭백숙이 만들어졌다. 상수 씨는 장인 장모님도 같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다.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까?
Vâng. Còn cái về lại nấu cháo này bồi bổ ra thì nhanh khỏe lắm. Ngon. Cũng cảm ơn con rể.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수 씨는 뇌졸중의 특효약이라는 천마도 한국에서 사왔다. 장인 어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한약방을 찾았었는데 이제야 제 역할을 하게 됐다. 온 마음을 다하는 상수 씨. 장인 어른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정성이죠. 그나마 제가 해주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사위의 정성을 봐서라도 장인어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Cũng không nóng rồi cũng không chát mà uống nó mát mát, nó thơm thơm, nghe dễ chịu, cũng thấy ngon, không có gì nóng chát cả. 그동안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었다. 이번 기회에 만회하려고 한다. 아들 같은 사위 덕에 조금씩 기운을 찾아가는 장인어른. 하지만 이렇게 좋은 순간이면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Cái năm nó ở đấy thì nó bảo là mẹ ơi thì cuối năm nay thì con được nương tháng nương 13 đấy thì mẹ con mình đi chơi đi xuống đi du lịch đấy. Thì cả nhà đông vui thì phấn khởi quá chứ. Phấn khởi vui mình gia đình tuấn tú này là nó đầm ấm hạnh phúc thế là mình. 온 가족이 함께 생애 첫 여행을 떠난다. 차로 5시간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How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high up on the trees serenade the flowers with their melodies. How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high up on the trees serenade the flowers with their melodies. Oh, see, there beyond the hills, the bright colors of the rainbow.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day for us just to fall in love.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say once again you love me. And if your love is true, everything will be just as wonderful. Love me tenderly, and I'll give to you every part of me. Oh, do
never make me cry through long, lonely nights without love. Be always true to me. Keep this day in your heart eternally.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say once again you love me. And if your love is true, everything. Nên đây là coi mệt mỏi thế là con nó đấm lưng bóp vai này là khỏe, xong lại đi tiếp. 담배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몸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2년 후에는 다시 건강 회복했으면 몸.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도중 도착한 아빠의 소원. Càng hay. Nhưng mà 2 năm đã về phải thêm một thằng cu như kia đã về để cho ông bé nha. 같은 추억을 나눈 가족들. 어느새 한 가족이 됐다. Con rể cũng thế mà con trai cũng thế, con nào cũng như nhau cả chứ không phân biệt là con rể hay là con trai cả, con nào cũng là con. 마지막 날이 밝았다. 상수 씨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을 사진으로 남긴 상수 씨. 행복한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이 사진이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 오빠 사진 보려고 사진첩을 보니까 가족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간 김에 가족 사진 찍으면서 이제 우리가 가고 나서 적적하지 않습니까? 또 아들로서 왔는데 이런 거 한 개 만들어 놓고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사진 나무. 모두가 만족한 눈치다. Ghép vào nhìn thì rất hay. Thế nhưng mà mỗi cái là buồn hôm nay. Con cái lại về nước. Lại mấy năm nữa. Hôm nay lại phải chia tay. Cháu ra về niềm thương nỗi nhớ này, nhớ cháu này. 이 나무가 그리운 순간마다 큰 힘이 될 것이다. 꿈 같던 일주일이 흘렀다. 아직 함께하고 싶은 게 많은데 벌써 이별이다. Con về, con về. Tôi bố mẹ ở nhà bây giờ sức khỏe, bố mẹ với lại. Giờ con đi đâu?
mẹ cho xin được về con ơi về đây về con ơi. Mẹ mừng là vui phấn khởi bố mẹ ở nhà thì không về thì con đi mẹ con được. 그동안 몸 건강하시고 며칠 안 됐구나. 아들로서 재정이 힘든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살가웠던 사위. 정이 많이 들었다. 아들이 생겨 행복했었다. 그래서 이별이 더 아쉽기만 하다. 헤어짐은 늘 낯설고 어렵다. 오늘 이 헤어짐이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할 것으로 믿는다. 점점 멀어져 간다. 서로가 떨어져 지내도 마음만은 늘 함께할 사람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오빠를 3년 만에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졌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화면을 보다가 울컥했던 장면이 오빠의 무덤가에서 여동생과 또 오빠의 전 여자친구가 우는 장면이었어요. 네. 예, 막 슬픔을 누르면서 막 두 여자가 우는데 특히 그 남겨진 전 여자친구는 오빠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랑은 할 수 없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 시같이 들리기도 했고 네. 아직까지도 그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고맙죠. 마음이 정말 예. 절절하더라고요. 네. 가족들도 그 사고 났던 오토바이며 네. 또 오빠 옷 같은 거 다 간직하고 있는 게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하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러브인아시아 보시면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모님의 사랑도 오늘 참 컸던 것 같아요. 떠난 아들을 잊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위인 상수 씨가 가서 아들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참 한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뇌졸중에 걸리신 장인을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약을 막 다리잖아요. 네. 그 장면 참 좋았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떠난 오빠의 약속을 이번에 상수 씨가 네. 지키고 오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저는 또 마지막에 울컥했던 장면이요. 네. 상수 씨가 틈틈이 찍은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나무에 걸어가지고 사진 트리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네. 그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결혼식 사진 말고는 가족 사진 한 장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정원에서 나무 이렇게 다듬으시다가도 그 사진들 보면서 네. 그리움을 많이 달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사진나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 타인 씨의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한국에서 딸 같은 며느리로 사는 타인 씨의 모습, 베트남에서 아들 같은 사위의 역할을 한 상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가족인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멋진 타인 씨, 상수 씨 앞으로 더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러브인아시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